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넘으며 매우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강한 햇빛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경북 동해안 전역의 낮 기온 30도를 넘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는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일 쨍한 햇살에 대기는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하늘에 덥겠고요. 이때 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점점 사라지고 실제 상황을 최대한 리얼하게 연출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포항에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 해일과 산사태가 발생한 상황. 계곡에서 야영객들이 고립되는가 하면 건물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로 공지하고 훈련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해 긴장감을 높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환자들의 분장과 연기력은 전문 연기자 수준입니다. 부상 부위를 혐오감이 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해 재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응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연출해 극박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재난 현장에 적용한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올해부터 전자칩으로 부상자 상황을 관리하는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집계할 수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현장과 119 종합상황실 그리고 병원 등 다수의 장소에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피드백 또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상북도는 물론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 소방본부에서 1000여 명의 인원과 85대의 장비가 참가해 대형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연화 연출구역이 형산 큰다리에서 바다 쪽 1km로 부산 불꽃축제보다 길며 캐나다와 일본, 한국의 불꽃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포항문화재단은 6월 1일 국제불꽃쇼에는 시민 중심존 좌석을 정해 온라인 추첨과 현장 선착순으로 1,500석씩 나눠주며 불꽃극 주제 공연과 불빛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 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의 의견 조회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나 우편, 시청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가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흥해 중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행사로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인기 가수 노래를 부르고 오카리나와 바이올린 등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흥해중학교는 지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너무 학생들 자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의 이주민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흥해 지역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물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해서 어르신들께 위로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부는 지금도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에서도 30세대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학생들의 재능이 더해지면서 모처럼 체육관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준비한 힐링 콘서트를 보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된 흥해중학교는 이번 콘서트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 대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어제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6,5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국비 지원 신청 내용을 보면 문무대학릉 정비와 농수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 사업비를 비롯해 양남 양북 간 국도 확장, 안강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용역비 등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시청에서 해여름동맹 상생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공동보급과 지진 방제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 등 22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깨끗한 바다 만들기 협약을 통해 해양 오염 사고 예방과 적조 등의 공동 방제에 나서고 오는 25일 연안에서 동시에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펴니다. 포항시와 바로 이웃한 청송군이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지자체끼리의 자매 결연은 흔한 게 아니죠.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영천 간 거리가 30분대로 좁혀지면서 관광과 산업 분야부터 상생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힘찬 연주가 청송의 리조트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높은 산지에 가로막혀서 교류가 쉽지 않았던 포항시와 청송군. 두 지역이 자매 결연을 맺고 관광 분야부터 협력의 물꼬를 트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 여객 부두가 준공되면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전기 노선이 개설될 예정인데 이 여행객들의 내륙 관광 코스에 청송과 주황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크루즈 운항이 되면은 그 크루즈 손님이 포항뿐만 아니라 자연이 뛰어난 청송,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점점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안동 포항 간 31번 국도가 확장되면 청송에서 포항 거리도 30분대로 좁혀집니다. 최근 고속도로 개통으로 내륙의 오지를 벗어난 청송군은 가까워지는 영일만항을 통해서 환동해로 진출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청송 사과를 북한에 이식해 통일 사과 브랜드를 선점하는 독자적인 대북 사업은 이미 통일부에 건의해둔 상태입니다. 신북방 정책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포항은 경제, 청송은 농산물,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교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바다와 내륙, 도시와 농촌, 산업과 관광이 만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자매결연 성공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황호동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황호동에는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동체 거점 시설과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지역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포항 구룡포권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20 어촌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삼정섬 주변 정비, 땅끝마을 상징공원 조성, 말목장성 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한편 2020년은 구룡포 개항 100주년으로 구룡포만의 색깔을 알려 지역 수산물을 명품화하고 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의성군 금성면에는 68년째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의 하루 이용 고객은 평균 2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인홍과 노령화로 학교도 폐교되고 농촌 곳곳에 있던 이러한 버스터미널도 이젠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버스터미널의 모습을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금성면 탐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1951년 전쟁통에 개장해 올해로 6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이란 뜻으로 경상북도에서 노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한 대도 없는 황량한 마당과 작은 대합실, 표를 파는 사람도 버스를 탈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고향에 왔다는 76살의 한 할머니는 영화롭던 터미널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 옛날에는 이 터미널 버스 그때 정류장에 가면 아마 한 칸 요래 있었어요. 이성도 가고 안동도 가고 뭐 영천도 가고 그 이제 다 갈 수 있으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대구와 안동은 물론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도 버스가 다녔고 하루 오가는 승객만도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안동 등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유학생들에게 터미널은 고향집 어귀였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대구를 들락거리면서 이용했죠. 올 때는 그래도 뭐 부모님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하루 잠자고 가는 거죠.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급격한 노령화와 인홍현상 그리고 작업용 등 차량의 증가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대구 볼일에서 한번 승용차안 가지고 가고 버스 탈 때도 있는데 가보면은 겨우 한두 명 타고 갈 때가 많거든요.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요즘 하루 이용객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대구와 춘산 노선만 겨우 살아남아 하루 오가는 버스는 12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적자 경영이지만 이 터미널마저 사라지면 대구 큰 병원에 갈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게 운영주의 걱정입니다. 주로 이제 대구에 나가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갈 분들이 아침 첫 차가 8시 18분에 있는데 그 차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약 처방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일을 마치고 오후 되면 이제 들어오고 뭐 그렇습니다. 장사 명목으로 문을 닫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김 대표는 요즘 유행하는 도시 재생 사업처럼 사진과 그림 등을 전시하는 사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 혜택도 못 보는 이런 시골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 사진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보고 여기 탐리에는 또 국보 5층 석탑이 있고 조문국 사적지가 있고 이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구경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도 와서 그 사진집도 보고 그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68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텅 빈 정류장 마당을 보니 못내 아쉬움만 남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19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 박대성 화백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화백의 작품과 연보, 전시 이력, 그리고 인터뷰 영상 등이 내년 2월까지 디지털로 저장돼 누구나 작품을 쉽게 보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경주 출신의 한국 대표 도예가인 지산 이종능 작가의 35주년 기념 전시회가 경주 황룡원에서 6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달 항아리 연작과 도자기 벽화 등 100여 점을 선보였으며 이종능 작가는 영국 대형박물관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지에서 도예전을 이어왔습니다.
설린복지재단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재단 전 이사장은 구속됐고 현 이사장과 공무원 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보조금 횡령까지 했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들이 보복 인사와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구속된 설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63살 A씨의 가장 큰 혐의는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입니다. 전 이사장은 2011년 2월부터 5년 넘게 대구시 보조금 5,500여만 원, 재단 수익금 2천여만 원 등 7,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간부급 직원 10여 명에게 관리 업무 수당이라며 수당을 일부 되돌려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다 수당을 다 거두기에는 머릿수가 너무 크니 그 당시 팀장 3명을 불러놓고 저에게 직직 업무 수당이 지급되니 매월 20만 원씩 가지고 있노라. 보조금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전 재단 이사장의 아내도 입건됐습니다. 전 이사장의 아내 A씨가 직원 9명으로부터 4,700만 원가량의 월급을 갈취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매달 많게는 7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나가라 하면 제가 다음날 나가야 될 그런 그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달라는. A씨는 또 직원 상조 회비 3천만 원과 산하시설 임대료 1,500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A씨는 자기 아들을 재단 사무국 정규직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시작된 경찰의 설린복지재단 수사가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대구시와 관할 북구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 해임과 시설 폐쇄 등 후속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경주 시민과 대학생들이 국립공원 내 문화재를 보살피는 문화재 관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시민과 대학생 45명, 15개조로 구성된 경주 국립공원 문화재 관리단은 비지정 문화재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문화재 보호 활동을 위한 강의와 현장 모니터링 실습 등 사전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강한 햇빛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 경북 동해안 저녁의 낮 기온 30도를 넘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는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일 쨍한 햇살에 대기는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하늘에 덥겠고요. 이때 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